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팔방미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장세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반등은 들어왔다고 하나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팔방미인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18번째 시간 갖기로 했습니다. 네. 8월 13일 화요일 날 녹화 진행합니다. 네. 일단 물린 개미님들부터 한번 보는데요. 오늘 순서는 미국의 중요한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주의를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팔방미인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린개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종목도 반등에 성공한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지수가 팡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지고 나서 이만한 장대 음봉이 생기고 나서 반등이 야금야금 해갖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떨어진 폭만큼 거의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는 네. 갭을 메꾸는 반등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로 튀어갈 거냐? 진짜 V자형 반등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가는 W자형 반등이 될 거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내 종목도 여기까지 반등이 됐을까? 그거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 네. 아니올시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떨어진 폭에 반수밖에 안 올라왔어요. 반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것도 빨리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런 거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빠른 종목들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거나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정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나는 먹었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에서 아직 다 헤어나오질 못한 상황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진짜 전 종목을 찾아봐도 몇 종목 안 되더라고요. 한 100종목도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50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종목들과 함께 나머지 여기까지 올라온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나머지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허다하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종목 지수가 꼭 반등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꼭 지수만큼 반등을 했다. 이 개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바로 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는 한 방에 떨어지지만 한 방에 상승을 하지만 순환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니 뭐 반도체니 뭐 바이오니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수가 이만큼 가도 내 종목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거예요. 네. 자, 반등 성공 중인 지수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거 해소됐나요? 미국의 경기 침체, AI 거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일단 이거 해결됐죠? 이거 해결됐어요. 네. 이거 해결됐고, 일본에서 바로 꼬리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이거 과도하다. 라는 얘기들 나오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눌러버렸어요. AI 거품도 조금 눌러버린 듯 하죠. 거품은 거품이긴 맞아요. 근데 조금 눌러버린 듯 하죠. 아직까지 악재가 조금씩은 살아있지만 어쨌든 제일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눌러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들어온 것이죠. 자, 핵심 종목 지지라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서학개미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들입니다. 엔비디아가 95달러 선 여기 있죠, 여기. 지난번에 찍었던 게 90달러 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오늘 반등을 갖다가 줬던 그 상황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때 110달러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110달러에 올랐으면 얘가 성공을 하는 거다. 만약 못 올랐으면 다시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흐름을 보니까 장중에 110달러를 살짝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즉, 110달러까지 올라왔다면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여기가 뭐냐? 저항이다, 저항. 저항이기 때문에 110달러에서 사투를 좀 벌일 것 같아요. 사투. 예, 사투.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돼요. 만약 아래로 내려갔을 때의 지지 라인이 95달러 선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인즉슨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싶다면 다시 100달러 아래 100달러에서 95달러 사이,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쌍바닥이 되는 거죠. 네. 쌍바닥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왜냐면 지금 CPI라든가 PPI가 발표가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이 PPI가 내일 아침 새벽 되면 알 수 있을 거고, CPI는 그 다음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얘네들이 연동성을 어떻게 위쪽으로 가져갈 거냐, 아래쪽으로 가져갈 거냐는 아주 중차대한 변동성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CPI나 PPI 지표가 나빠갖고 떨어진다면 95달러. 여기가 지지라인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떨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다음이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동안에도 계속 강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달러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예. 더 이상 떨어질 일도 없고요. 155달러, 195달러가 지난번에 찍어놨던 저점이거든요. 충격받을 때. 예. 거기서 떨어져 봐야 200달러입니다. 쌍바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고, 그래도 그 빅7 중에서는요, 가장 센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220달러까지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갭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이 갭을 완전히 메꿨어요, 이 애플은. 그래서 애플은 가장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요, 잠자고 있어요. 테슬라는 또 엔비디아나 애플과는 또 다르게요. 바닥권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지금 딱 보면 190과 200달러에서 190과 200달러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계속 등락거든. 자, 여기서 빠져나와서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이 해리스 관련주 쪽과 이제 트럼프 쪽에 쪽을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테슬라도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부통령 쪽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해지면, 강해지면 이 테슬라 쪽도 조금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얘는 바닥권 등락거듭이고요. 이 180달러 선이 지난번에 찍어놓은 저점이거든요. 지난번 찍어놓은 저점인데, 여기가 최종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났을 때의 경우는 170달러 선, 이거 예전에 잡아드렸던 자리거든요. 네. 그거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으나, 일단은 18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잡아놓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지선을 잡아드린 이유가 뭘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자리들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쳐다보려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와중이 210달러 선 정도가 될 테니까 일단 1차가 여기가 되겠죠. 1차 사이까지만 매수가 가능한, 가장 센 놈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기회 자체가 온다면 95달러 사이까지,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떨어지면 180달러와 그 다음에 170달러 선까지,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 지지라인이고, 그것이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석인데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걸 보다 보면. 자, 지난번에 제가 선을 그어드린 게 이거였죠. 네네. 이렇게 그어드렸죠. 그래서 이 라인이 깨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깨졌기 때문에 사실 이 위로 쉽사리 못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PPI가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CPI가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 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추세대 이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끼껏 올라가 봐야지 2700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여기서 쉽게 못 돌파해요. V자형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계속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이제 위냐 아래냐가 결성이 결국 미국 시장에 따라서 또 틀리게 될 텐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일봉이거든요.
자, 일봉입니다. 갭을 아직 완벽히 못 메꿨어요. 지난번에 충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땐 시작가는 돌파를 했어요. 낙폭과대 될 때 시작했던 시작가는 돌파를 했으나 아직 갭을 메꾸지는 못했다. 아까 미국 시장들 보면은 갭을 좀 메꾸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아직 갭을 못 메꿨어요. 자, 여기가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700까지는 가요. 근데 떨어지면 다시 2500 쪽으로 내려오면서 매수할 찬스가 생기게 되니까 양쪽을 다 열어놓고 봐야 돼요. 위아래. 위아래를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코스닥도.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도 역시 무너졌어요. 이 패턴 자체가 박스권 자체에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에서도 무너졌어요. 그럼 둘 다 무너진 상태에서의 반전이다.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일 자체가 없어요.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다는 거죠. 즉, 상승 자체가, 반등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올라가 봐야 이 선이나 많이 올라가 봐야 이 선이라는 얘기죠. 그나마 그렇게 올라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코스닥 지수의 일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800포인트가 얘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800포인트가. 진짜로 바로 상승을 해서 850까지 간다?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V자 반등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올라가다가 힘이 딸리면 다시 꺾어집니다. CPI, B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주면서 다시 700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길 여기 떨어진다, 저기 간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게 변동성이 하도 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다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PPI, CPI 얘기 나오죠? 거기다 중동전쟁이 아직 남아있어요. 중동전쟁이 15일 전후로 해서 그 이후로도 생길 수 있다, 주말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가 또 출렁거릴 수도 있는 요소도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그럼 PPI, CPI 잘 나와서 예를 들어서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중동전쟁이 나와서 또 꺾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 자체에서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기본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이 변동성이 생겨서 아랫부분으로 떨어질 때, 예, 방법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는 뭘 매수할 타이밍도 놓치는 거고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항상 일정 부분은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하면요, 시크릿 게릴라 방송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시크릿 게릴라 방송은 SBS 비즈는 아닙니다. 저희 연구TV에서만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은 팔방미인의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아직까지도 필살기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2차 전지 주도주 쪽을 한번 보시라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와 PNT 요거를 2차 전지 주도주로 보고 한번 요번 팔방미인 18번째 시간에 올렸습니다. 자, 대주전자를 먼저 보시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2차 전지 전자재료 업계 1등으로 도약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주전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주전자, 파나소닉의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 탑재 임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대주전자 재료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황화 리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리콘 응급제가 2035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그때 시장 규모가 9조 원이 될 거다 하는 내용들. 실리콘 응급제의 적용 차량이 4배로 확대될 거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지금 그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진짜 그 황폐하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다들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캐즘 현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은 2,634억, 지난해보다 42%나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55% 늘어난 282억 원까지. 그러니까 얘는 2차 전지 중에 실적이 대단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리콘 응급제에 따라서 또 날개도 친 듯이 팔리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2차 전지라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자 이거지. 급등했다가 떨어져 갖고 바닥권에서 헤매이는 대형 2차 전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급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체급도 다르죠. 걔네들이 완전히 헤비급이면 얘는 라이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튬 2차 전지용 그 응급 활물질이라든가 전hen재료라든가 도전성 전극 재료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주로 하는 그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요. 제가 오늘 대주전자에 대해서는 같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격대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PNT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이 낙폭과대 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10만 원 사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 전환이 되는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게 뭐냐? 급등 이후의 급락인데, 다른 2차 전지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난 7월에, 2023년 7월에 급등했다가 고점 찍고 떨어져갖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딱 이런 차트거든요. 근데 얘만 24년에 올라가고 급등을 한번 해주고 이게 얼마입니까? 7만 원이에요. 7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대단히 크게 급등을 한 거죠. 예, 인생주답게 급등을 한 거고 그런 급등을 했던 시점에 떨어졌는데 우리 뭘 배웠죠? 주봉고돌이 눌림목에 대해서 배웠죠. 주봉고돌이 눌림목. 네. 이게 바로 타점 자리다. 그럼 주봉고돌이를 갖다가 돌파해놓고 눌림목 자리가 여기니까 결국 10만 원이 이 종목은 바닥이다라고 보는 거죠. 10만 원이 바닥이니까 그 사이에서는 매수가 맞아요. 지금 12만 원 선, 오늘 같은 날도 결국 12만 원 선을 회복하고 끝났는데요. 12만 원 선 아래 10만 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아나가면 다시 한번 이걸 향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주전자 재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들 다들 죽쓰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오늘까지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2차 전지들 떨어져서 맹모 추고 있을 때 얘만 흐름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주도주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고돌이 눌림목 자리에서의 상승 전환,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빠른 등락거든. 이게 만약 늘어진다면 이런 늘어짐 현상을 좀 보이다가 올라갈 것 같고요. 늘어지지 않는다면 이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가뿐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이 이제 PNT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한 종목이 바로 PNT가 되겠는데 이 PNT는요. 예. 롤트롤 컨버팅 기계의 세계적인 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롤트롤에 대해서는 아주 뭐 세계 최강자 뭐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계들을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PNT의 적용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전구.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SKC 같은 이런 동박 필름 감을 때 보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동화 설비 같은 내용들도 하고 있고요. PNT의 그 전지전극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재 필름이라든가, 소재 동박이라든가 이런 기계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PNT를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1위도 제친 PNT. 세계 1위를 제쳤어? 수주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잔고가 2조 돌파했어요. 수주 잔고만 2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주라든가 PNT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2차 전지가 죽쓰고 있는 마당에 배터리 업체들 다 죽쓰고 있는 마당에 얘네들은 기고만장할 정도로 수주를 받아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김준석 PNT 대표가 지분율이 12년 만에 37%에서 14%로 줄어들었어요. 전환청구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해졌어요. 이게 뭐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해졌다는 얘기는 M&A에 대한 도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율이 많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M&A 시장이 되겠죠. 자, 아무튼 PNT는
테슬라 이어 K 배터리까지 건식 공정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는데 요즘 이 재활용 배터리 제조라든가 재활용 과정에서 용매를 쓰지 않는 건식 방법이 요즘 공정이 눈에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요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4분기 중에 건식 공정으로 만들어내는 양극재가 들어간 4680. 원래 테슬라가 4680 뭐 이런 원통형 배터리 뭐 이런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차량 테스트를 갖다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PNT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연결이 되면서 PNT가 재료를 갖다가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PNT의 지금 실적을 보면요. 저기 대표님, 그럼 달라지게 보입니다. M&A 시도가 생긴다면 그건 호재인 건가요? 네? M&A 시도를 누가 한다면 그거는 PNT의 M&A 호재. 네네. 가능성은 지금 어디에든 나온 거는 없고 앞으로 지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을 필요는 예,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만약에 누가 M&A 시도를 한다면 그게 호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악재가 되는 건가요? M&A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성 재료로 인식될 수 있겠죠. 근데 M&A가 아직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그거는 뭐 소문을 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아직은 지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런 뜻입니다. 네네. 자, PNT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2021년에 21년, 22년, 23년이거든요. 매출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3,700억, 4,100억, 5,400억. 어? 이게 뭐지? 1조 원 단위가 넘어갔네. 매출이 올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퀀텀 점프가 된 거죠? 매출액 자체가 두 배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매년 1,000억씩 높아지다가 이번에는 두 배나 뛴 겁니다. 5,000억이 많아진 거죠. 영업이익도 한번 볼게요. 500억, 700억, 760억 이렇게 되다가 1,700억으로 무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나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대박이라는 얘기죠. 2차 전지 업계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실적 자체가 이만큼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퀀텀 점프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 해서 이런 개념을 보인다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포트의 일부라도 좀 구성을 해놓고 흐름을 보다가 상승을 할 때 좀 올라타는 이런 전략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IT 소재라든가 2차 전지 응급 및 분리막 소재를 갖다가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 보면 발행 주식이 2,300만 주로 아주 가벼워요. 많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도 한 8%씩이나 보유하고 있고요. 실적 좋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좋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2차 전지라 하더라도 미워할 필요 없이 패턴이 달라요.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2023년 7월에 고점 찍고 떨어져서 못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2023년이거든요. 요게 23년. 요게 24년이에요. 24년에 벌써 얘는 뛰었어요. 아까 대주전자처럼 똑같이 뛴 거예요. 그때 주도주로 같이 부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필살기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대주도 TNT도. 그때 아니까 급등하는 바람에 수익률이 겁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이 다시 딱 보시면 대주전자하고 주봉 흐름이 비슷해요. 딱 급등했다 떨어지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되거든요. 오늘도 6만 원 넘어가다가 말았는데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고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주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싸게만 매수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득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2차 전지라고 다 안 가는 거 아니니까. 네. PNT. 그래서 일봉을 갖다 봤더니 조금 전에는 주봉을 본 거고요. 지금 일봉을 봤더니 움직임이 역시 틀려요. 살살 고점 자체를 살살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좋거든요. 장중에 2차 전지가 나쁘면 조금 이렇게 눌려요. 눌렸다가도 반드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좋은 거고요. 원복력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번 튀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을 요 며칠 사이에 또 하나 만든다면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든다면 흐름은 180도로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매매 전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PNT 매매 전략입니다. 8월 13일 PNT 매매 전략. 적정 매수가 58,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는 1차 매수하고요. 만약 추가로 하락한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00원 사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질 리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적정 매수가는 요 사이가 적정 매수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57,000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5만원 사이까지만 매수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단기 목표치는 65,000원이고요. 수익 목표치 7만원, 단중기 목표치 8만원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4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투자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언제 변동성이 커질지 모르니 현금 확보 꼭 해두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